뭐 퀵 가이드라고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뭐 이건 저의 그냥 이력인데, 뭐 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나왔고, 퍼듀에서 마스터랑 PhD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받았고요. NYU CM 프로그램에서 비지팅 프로페서 1년 동안 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그게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였는데, 브루클린에 있었어요. 브루클린 브리지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NYU가 예전에는 그 문과 쪽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합 유니버시티로서 약간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갖고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를 같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합병을 해서 지금은 NYU 산하에 이 C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UNLV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CM 프로그램에서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CM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먼저 이제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프로젝트의 특징이 요 세 가지예요. 프로젝트의 특징은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점이랑 종점이 있어요. 스타트 타임이랑 그다음에 피니시 타임.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해요. 유니크하다는 말은 누가 하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또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레를 만든다 그러면 카레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거든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음식을 서브하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는 카레의 방법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일래보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임프루브를 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프로젝트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커다랗게 보면, 이제 커다랗게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주로 이걸 매니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커다랗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조금 이걸 그 내부적으로 공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하나만 가지고는 그 안에 내부의 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공정을 짜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 카레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레를 만들면은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 일단 뭐 야채를 다듬는다. 뭐 야채를 씻는다. 야채를 다듬는다. 그다음에 야채를 볶는다. 그다음에 고기를 뭐 준비한다. 고기를 썬다. 고기를 뭐 볶는다. 뭐 물을 넣고 끓인다. 뭐 그다음에 뭐 카레를 넣는다. 뭐 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카레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젝트가 액티비티로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이렇게 뭐 브레이크다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액티비티 1, 2, 3, 4 이걸 다 끝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가 있는데 자꾸 이제 카레 얘기를 해서 이제 약간 배도 고프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때문에. 뭐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야채를 씻기, 다듬기, 예를 들면 뭐 볶기, 뭐 이렇게 있으면은 볶은 다음에 다듬기를 할 수 없고 볶은 다음에 뭐 씻기를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순서는 씻은 다음에 다듬고 그 다음에 다듬은 다음에 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들이 어떠한
시퀀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젝트를 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잘 액티비티로 먼저 일단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액티비티는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액티비티를 진행하는 사람이 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액티비티를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뭐 야채 다듬는데 뭐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야채를 다듬거나 하는 게 어머니가 하면은 뭐 한 5분도 안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걸 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듀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코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얻어내는가가 프로젝트 공정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액티비티를 보고 저거 그냥 내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거는 그냥 뭐 얼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이 얼마 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 지금 보면 인원도 없고 돈도 지금은 뭐 단가도 올라가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얘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정이 처음 세웠을 때부터 약간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어디서 얻는 게 좋으냐면 실제 그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Work Breakdown Structure, WBS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새로운 분야나 이런 데를 가면은 뭐에 이제 주눅이 들고 이제 그러냐 하면은 그 터미널로지에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왠지 뭐 어디 가서 새로운 분야에 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 출신인데 도시계획하는 사람의 미팅에 가면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건축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자기만의 어떤 그 터미널로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야. 의사들도 그렇고 뭐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은 뭐 저거 그냥 의사들이 쓰는 터미널로지 보면은 뭐 영어 사전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 터미널로지를 막 이렇게 쓰다 보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 있으면은 그런 터미널로지를 잘 활용을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권력을 좀 유지하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저게 내가 그렇게 인티미디에이트 할 만한 그런 건가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BS도 처음에 보면은 저게 뭐지? 어 이거 공정한 사람이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ork을 breakdown structure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매니지하기 좋게.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 공정별이 있어요. 흙공사는 흙공사대로 모으고 골조공사는 골조공사대로 모으고 피니시는 피니시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그 아래로 내가 그 매니지하기 좋도록 그런 스트럭처들을 쫙 짜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리아별로도 짤 수 있어. 뭐 이쪽 공구별로라고 그러죠. 아파트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아래서 또 스트럭처를 짜고 아니면은 내가 메인 컨트랙트면 서브 컨트랙트를 주는 대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서브 컨트랙트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삼성의 하도를 준다. 그러면 삼성이랑 현대 뭐 대우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또 그 스트럭처를 데이터베이스를 짠다고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매니지하기 쉬운 방향으로 여러분이 뭐 또 카레 얘기 또 나오는데 카레 요리의 경우에는 야채는 야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또 손질과 조리로 나누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이런 터미널로지가 주는 약간 위협감이지, 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여러분이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틀을 쓰느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골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은 어, 뭐 이런 공정을 하는데 조금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별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틀은 오해가 되게 많은데, 틀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네 가지예요. 바 차트, 그다음에 이제 뭐 간트 차트, 뭐 겐트 차트라도 그러고, 그다음에 CPM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펄트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 차트는 랑 겐트 차트는 특별할 게 없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차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바 차트예요, 그냥. 이렇게 호리존탈 축에다가 시간 놓고, 이 뭐야, 이쪽 그 수직 축에다가 이제 각자의 액티비티 놔서 그냥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나열을 하면은 이게 바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겐트 차트도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겐트 차트에서 여러분이 조금 약간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겐트 차트가 뭐 나오고 그 사람이 이름으로 된지 계속 그 이름으로 쓰여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수천 년 전부터 써오던 그런 바 차트를 어떤 프로페셔널한 저널이나 그런 데 자기의 특별한 네이밍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포지셔닝이라는 그런 책들 같은 거 읽어봤을 텐데,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제일 좋은 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겐트 차트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겐트 차트 하면 좀 있어 보이고 바 차트 하면 좀 없어 보이고 막 그런 건데, 실제로 둘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PM인데 가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CPM이에요. 근데 CPM은 그 틀이 아,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에로 위에다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 막 그러냐면은, 처음에 CPM이라는 거를 개발했을 때에 이런 틀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옛날 한 4, 50년 전에 있는 현장 소장님들이 뭐 이게 뭘 하실 때 그때 쓰시고, 현재 우리가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프리마베라 P6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액티비티가 노드에 어사인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뭐에 어사인 된다고 그랬어요? 액티비티가 이렇게 에로우에 어사인이 되는데, 요새 것들은 보면은 다 액티비티가 노드에다 어사인이 돼요. 그리고 요 에로우는 그냥 관계만 표현할 뿐, 거들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가장 그 많이 요새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이제 MS 프로젝트라는 건데, 소프트웨어예요. 그전에는 이제 프리마베라라는 게 있었어요. 프리마베라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게 있었는데, 요게 컴퓨터가 좀 언스테이블 할 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수천 수만 개를 갖다 막 액티비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프리즈 되는 거예요.
뻥난다 그러지. 그러면은 입력했던 거나 그런 게 막 다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안정성을 위해서 프리마베라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나 뭐 이런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MS 프로젝트만 해도 내가 볼 때 웬만한 프로젝트는 그냥 충분히 커버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마베라는 너무 비싸.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럴 때도 아마 대부분 다 MS 프로젝트를 아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드에다 액티비티를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바 차트와 그 바 차트를 연결하는 그 아까 그 CPM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연결성 있잖아요. 요거를 바 차트랑 같이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막 이런 걸 겐트 차트라고 써놨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꼭 겐트 차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겐트 차트는 이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를 이제 겐트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릴레이션십을 다 달았을 때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MS 프로젝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틀일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요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액티비티들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보통 디스크립션이랑 아이디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케줄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듀레이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코스트랑 리소스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건 되게 좀 약간 복잡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스트랑 리소스는 어떤 기업체에서 자꾸 오픈하기를 꺼려해요. 예전에 오픈하기를 되게 꺼려했어. 왜냐하면 자기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단가가 다 드러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단가가 드러나는 거를 숨기는 기업일수록 내가 볼 때 이런 오래 갈 수 없는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점 오픈하지 않다가 이제 오픈하는 쪽으로 아마 더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조이는 게 뭐냐면 거기다 이제 responsibility를 이렇게 태그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니지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다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데이터는 뭐 여러분이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액티비티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봤는데 이제 릴레이션십 같은 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액티비티 A가 끝나면 B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finish to start라고 그래요. FS 쓰면 또 터미널로지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라고 저게 뭐지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건 finish to start 이거는 start to finish 이거는 finish to finish 이거는 start to start 옆에 있는 for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작을 하고 4일 있다가 B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걸 쓰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을 엑스카베이션을 해요. 막 이렇게 봐서 이게 한 10일 걸린다고 쳐요. 그리고 땅 파놓은 데에다가 어떠한 그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레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10일이 걸려. 그러면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A가 엑스카베이션이 10일 걸리고 B가 또 10일 걸리네. 그럼 끝났으니까 10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10일 걸리니까 20일 걸리는구나.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엑스카베이션을 어느 정도 파고
세이프티 버퍼가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엑스카베이션은 계속 파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따라가면서 세이프티 거리만 유지하면서 파이프를 레잉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엑스카베이션이 0에서 10일로 끝나고 0에서 쭉 갔으니까 한 4일 정도가 버퍼면은 4일이 되고 B가 10일 걸리면 14일. 그러니까 14일이면은 그 일이 끝날 수 있게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꼭 얘가 끝나야지 얘가 끝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 투 피니시는 나도 이렇게 딱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예로 들 만한 걸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릴레이션십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릴레이션십을 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하는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랜인데 우리가 공정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나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어. 일단 듣고 있을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거냐면은 응? 이거 언제 끝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프로젝트 듀레이션이야. 그렇겠죠? 근데 매니지 하는 데는 프로젝트 듀레이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CPM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칼큘레이션을 우리가 합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굳이 손으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MS 프로젝트에서 다 해줘.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어도 여러분들이 쓰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왜냐하면 간단한 이그젬플 갖고 하면은 그 다음번은 그냥 확장성이거든. 그러니까 뭐 5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500개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500개의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힐 필요가 없어. 그냥 가장 심플한 걸 알려줘서 그걸로 나중에 액티비티가 확장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똑똑하시니까 확장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이 프로젝트 있으면 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내가 요 아래에 있는 게 듀레이션이고 각자 액티비티에 요게 이제 액티비티예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은 언젠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첫날이니까 제일 빨리 시작하면 뭐 첫날이겠지. 근데 이제 계산상의 뭐 그걸 위해서 그냥 이거는 0부터 시작한다고 씁니다, 우리가. 0. 그럼 제일 빨리 끝나면은 중간에 어떤 다른 게 없으면 7일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7일에서 시작하고 12에 끝나는 게 되겠죠. 이거는 12에서 끝나고 12에서 시작해서 15. 이거는 7에서 시작해서 20. 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되게 쉬웠어. 하나밖에 우리가 고려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멀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뭘 고려해야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게 이제 우리가 early star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5랑 20 중에 early? 그러면 막 15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calculation이나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냐면은, 라직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에 15가 오면은 20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그 로직의 바이올레이션이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 얘도 끝내고 얘도 다 끝내야지 얘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로직인 거죠. 그죠? 그러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forward calculation으로 어떤 계산이 되느냐? 그냥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 듀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이 프로젝트는 어, 우리 계획이 제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은 24일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컨틴전시 같은 것도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24일 걸린다고 해놓고서 24일 내에 완성 못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좋아하지 않지. 클라이언트가 되게 싫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틴전시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녹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아 이거는 24일 걸릴 거니까 뭐 그러면 최소한의 뭐 많이 통계적으로 이게 어디서는 좀 약간 좀 삐끗삐끗 거리더라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스케줄을 좀 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스케줄에서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유 sorry 이거예요. 24일 24일인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어? 우리는 24일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실 거예요. 플랜은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플랜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플랜에 맞게. 그럼 예를 들면 다 그 예전에 우리 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 이 플랜들 다 한 번씩 짜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 막, 뭐 6시에 기상, 4시에 기상해갖고 막 하루에 공부 막 20시간씩 하고 막 그런 그 계획표. 근데 그 계획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면 굉장히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플랜이 그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그 전에 봤었던 그 backward calculation이라는 걸 합니다. backward calculation은 latest에 가장 늦게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가장 늦게 끝나는 거는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점에서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계산했었던 마지막에 요게 24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늘어지면 클라이언트나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여러분의 레이리스트 타임입니다. 피니시 타임.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24. 그러면 이게 2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7이 되고 얘는 이렇게 가보면 20이네. 그러면은 가장 늦게 끝날 수 있는 게 20이고 17이고 17이고 12고 이제 뭐 꽁집만 따라오면 다 되는데 여기 또 멀티플이 오죠.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긴 12와 7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2? 레이티스트니까 12가 올 것 같지만 안 되죠. 여기 만약에 12가 와버리면 어? 얘가 레이리스트인데 여기 갑자기 7이 오니까 로직에서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게 아니라 7이 오고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은 backward calculation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은 딱 요거를 볼 수 있어요. 요거를 B로 예를 하나 들면 이 프로젝트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7이야. 실질적인 그 캘린더 데이로 하면 8일째예요. 7이고 가장 끝내는 시간은
12일째야. 그렇지만 얘를 가장 이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12일이고 그 다음은 17일이야.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다. early start, early finish이고 이게 late start, late finish가 되는 거예요. 각 액티비티마다. 그럼 요것들이 쭉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액티비티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으냐면은 요런 것들을 보면 좋아요. 요건 어때요? A나 B 같은 경우는 어때? early start랑 late start가 같아요. 그럼 요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 early start랑 late start가 같다. 변경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준이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변경도 불가능하고 이걸 할 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early start가 7이었는데 내가 하루 삐끗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at means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그냥 해치는 거예요. 이거는 액티비티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이건 프로젝트 자체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 자체를 우리가 크리티컬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그럼 요게 크리티컬 액티비티인 거예요. 요게. 앞뒤가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실수를 해도 한 5일 정도의 뒤로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할 만한 그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없어. 얘네들을 약간 메스업 하면은 프로젝트를 메스업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크리티컬 액티비티라고 그러고 요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쭉 모아져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크리티컬 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고 그래갖고 약어로 해가지고 CP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봅시다. 하나만 더 뒤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뭐 100개나 500개가 있으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틀리겠지. 계산도 틀리고 막.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다 MS 프로젝트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미닝만 아세요. 아, 이게 여유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도 터미널로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있어 보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플로우트라고 그래. 아, 이건 플로우트가 없네. 그러면 이건 크리티컬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플로우트가 충분하네. 그러면 이건 우리 여유 시간이 충분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의 요거를 이제 봤는데 플로우트도 이게 토탈 플로우트랑 프리 플로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특성이 뭐냐면 액티비티는 가장 early start에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무조건. 왜냐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어떤 예로 하나 들어볼까. 위에 이제 이렇게 원래 했었던 거를 잠깐 다시 가보면 액티비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나 B나 C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이니까 이건 진짜 경험도 많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면. 경험 많은 애한테. 그리고 D나 E는 조금 지금 새로 시작했지만 뭐 얘네 트레인도 한번 시켜볼 겸 하면서 여유 시간이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배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했어.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딜을 맡았던 사람이 너무 이 웍이랑 이 라이프랑 이 밸런스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도 이거 좀 일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갖고 손재호 교수가 얘기했는데 어얼리 스타트가 7이고 레이 스타트가 10이니까 5일 동안 여유가 있네 그러면서 그래 한 4박 5일 놀러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어. 근데 얘랑 상의 없이 그냥 놀러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얘는 12일 날 딱 일할 준비해가지고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워크 밸런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친구랑 놀러 갔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을 맡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여자친구도 없어. 그러면 막 얘가 막 괴로워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일을 안 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막 늘어져 갖고 프로젝트가 어그러지면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 소재가 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트를 이용할 땐 반드시 시퀀셜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 충분한 디스커션을 하고 그 플로우트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듀레이션도 이제 다 입력이 이제 여러분이 됐고 계산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코스트를 입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가 6일 정도에 해결되는 그 액티비티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자원을 쫙 쪼개가지고 하루에 예를 들면 2크루 정도만 들어가면은 요 액티비티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크루당 하루에 들어가는 뭐 비용은 뭐 예를 들면서 뭐 300불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되겠어? 그럼 300불이야? 그러면 2 곱하기 300. 그죠? 그리고 며칠이에요? 곱하기 6. 하면은 이거 전체에 대한 어떤 게 되겠어요? 전체에 대한 코스트가 나오겠지. 액티비티들이. 그럼 액티비티들의 코스트들이 어떻게 돼? 다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프로젝트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원들을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기 힘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뭐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이제 뭐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인풋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인풋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시스템을 써야 돼. 그러면 그 시스템을 사용 안 하잖아요. 잘 우리가. 왜냐하면 제일 좋은 시스템은 쉬운 인풋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정말 질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시스템은 그게 제일 좋은 시스템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액티비티를 다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통으로 넣어. 이 액티비티 다 하는데 그냥 내가 6,000불 줄게. 6,000불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 있거든. 우리도 뭐 예전에 뭐 대학교 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은 뭐 모래 나르고 뭐 이러는 거 하면은 야, 너 3층까지 다 나르는데 여기 뭐 몇 포대 있는데 뭐 하루 일당 건 모르겠고 그냥 네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 하면 내가 너 한 3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액티비티들도 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통으로 넣고 어떻게 돼? 일수로 나눠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도 되고
확실하게 어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리소스나 돈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떤 뭐 디스트리뷰션을 알아. 뭐 아니면 어떤 거는 뭐 초반에 많이 들고 갈수록 뭐 적게 든다. 뭐 이러면은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확실히 알면은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과연 아냐는 거예요. 내가. 뭐 통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또 이런 거를 또 뭐 조사하고 또 뭐 내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매니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런 것까지 아는 건 좀 힘들겠네. 아니면 이런 것까지 아는 것까지는 요새 그냥 긁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트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좀 하나 예를 만들어 봤는데 앞에 거는 그거는 듀레이션이고 뒤에 거는 리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리소스가 하루에 4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13일 걸리고 리소스가 하루에 5개씩 들어간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쭉 해봤더니 얼리 스타트로 조정을 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그렇죠? 얼리 스타트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나와요. 응? 얼리 스타트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왜 이런 리소스 그 엘로케이션을 알아야 되냐면은 불행하게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1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10개밖에 안 되면은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4개? 어떡하지?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플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슬슬. 제일 좋은 거는 그냥 F를 쭉 당겨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돼. 그러면 다 10개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도미넌한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리소스가 막 널려 있어. 그러면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야. 근데 리소스가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리소스예요. 뭐 아주 특수한 기계라든지 아주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심할 경우에는 원래 내가 짜놨었던 그 듀레이션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리소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냥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거고 빌릴 수는 얼만큼 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 특별한 건가? 그냥 아니면 뭐 그냥 막 리플레이서블 한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뭐 여러분한테 초반에 내가 막 인티미네이션을 줬던 터미널로지가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 EVMS라고 그러는 거니까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이라는 건데 저게 EVMS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돼서 뭐 BCWP, BCWS, ACWP 막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게 프로젝트 제대로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인디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은 법정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스케줄 와이즈, 하나는 코스트 와이즈 어떻게 되나. 어떤 건 스케줄 와이즈 너무 좋은데 코스트 와이즈 꽝인 애들이 있고 어떤 건 코스트 와이즈 굉장히 좋은데 보면은 스케줄 와이즈 완전 꽝인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스케줄도 괜찮고 코스트도 괜찮아야 된다.
요거는 약간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 BCWP는 Budgeted Cost Work Performed고 BCWS는 Budgeted Cost Work Scheduled고 ACWP는 Actual Cost Work Performed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자모고. 요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Performed, Scheduled, Budgeted, Actual.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로드 컨스트럭션이 있는데 내가 그냥 듀레이션이 10일 걸리고 10,000불 걸리는 스케줄을 짜놨어. 근데 5일이 지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하고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니 학생이 아니라 아래 직원들한테 가서 야, 오늘 끝나고 나서 가서 얼마 정도 했는지 한번 알아봐. 5일 지나고. 그러니까 가봤더니 30피트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에 BCWP는 퍼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퍼폼드니까 퍼폼을 30피트 해놨어. 그러면 예산으로 얘는 얼마냐면은 그냥 3,000불이 되는 거예요. BCWS는 버지티드 코스트 워크 스케줄드는 5일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이 돼야 됩니다. 빨리 들으니까 지금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한번 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ACWP는 직접 거기다 물어볼 수 있어요. 공사 현장에 가서 야, 너 이거 얼마 썼어? 30피트 하는데 우리 4,000불 다 지급했는데요. 그래? ACWP는 4,000불이네. 그러면 스케줄 베리언스는 뭐냐면은 항상 BCWP가 기준이에요. BCWS가 되는 거예요. S니까. 코스트 베리언스는 BCW 마이너스 ACWP. 그럼 BCWP가 아까 3,000에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000이 될 거고. 이 아래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000이 될 거. 그죠? 근데 보통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주면은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건 스케줄 와이즈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거는 코스트 와이즈 조금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매니지를 하니까 이제 뭐 해? 누구 책임이지? 이거 갑니다. 그리고 요 SPI랑 CPI는 이건 어떤 매그너튜드를 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배웠어.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마이너스 2,000불 나오고 마이너스 1,000불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면서 이거는 스케줄도 안 좋고 코스트도 안 좋네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 프로젝트 1조짜리 프로젝트야. 그러면 이게 어때요? 마이너스 2,000불이나 마이너스 1,000불이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 큰 그거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런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로 따지면 훨씬 이거 뭐 0.99999 나올 거거든. 그러면 1에 가까우니까 그냥 이 정도는 무시.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둘 다 어떤 프로젝트의 뭐라 그럴까? 현 스테이터스를 조금 알고 이건 괜찮네, 나쁘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데이팅하기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이게 MS 프로젝트라는 거를 좀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엑셀로 요새 다 되거든요. 근데 엑셀로 하게 되면 릴레이션십 잡기 되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걸 수기로 또 그냥 매뉴얼로 또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짜증나지. 자동적으로 좀 그런 거 바꿔줘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는
이거 나 옛날에 뭐 맨날 뭐 어디 나가고 하면 뭐 피터 드러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아, 또 얘기하네. 저뭔 뭐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하나 이런 얘기 난 계속 나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이 측정하고 매니지를 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측정하지 못하면 매니지 못하고, 매니지 못하면 임프루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매니지먼트의 뭐 제일 좋은 그 목표가 이걸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프루브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수님이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얘의 퍼포먼스를 도저히 메이저를 나도 요새 그게 되게 딜레마거든.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가. 요새 뭐 그러면 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어? 그러면 과연 걔의 퍼포먼스를 내가 메저를 하는 거를 그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아니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안의 것들을 어떻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돼서 얘가 아 진짜 이만큼의 일을 했네 메저를 내가 할 수 있어야지 그 학생을 진짜 매니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해야지 그 학생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적으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막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과연 그건가 뭐 이런 식으로. 플랜도 마찬가지거든요. 액티비티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내조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내가 플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디테일하다고 막 짜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메저도 할 수 없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건 하나 많아.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네, 하시죠. 이제 건설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때 뭐 음, 경험도 많고 또 이제 탄접을 하니까 응, 똑똑 떨어지잖아요. 응, 그런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유연한 무슨 뭐 인문사회과학 프로젝트다. 응, 그러면은 이게 사실 며칠 걸리는지도 알기 어렵고 응, 그다음에 이 타스크를 어느 단위까지 쪼개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한 페이지 쓰는 거 하나로 타스크로 해야 될지 한 응, 챕터를 쓰는 걸 해야 될지 응. 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없고 일단 답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매니지하는 사람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서로의 신뢰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없어. 아, 그 사람이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우기고 그러면 뭐 매니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하다 보면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속이지 못하는 게 그런 것도 뭐 그 사람이랑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나와요. 그리고 정 못하겠으면 이제 그 사람이랑 일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데스크 리서치를 한다. 예? 뭐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러면 PM하고 그 스텝 간에 합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틀짜리입니다. 3일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합의가 벌어지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뭐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제 워크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디스크립션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이거에 대한 코스트가 얼마인지 서로가 합의가 되면 일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코스트 얘기하고 애매하게 듀레이션 얘기하면은 이쪽은 또 이렇게 이해했는데 일 안 끝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젝트라는 게 시퀀스가 다 있거든. 하나가 안 되면은 그 다음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생각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퀀스 같은 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지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메저먼트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 뭐 소프트웨어를 해갖고 무슨 뭐 아이디어를 짜는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쉬운 게 뭐냐면은 그냥 미국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 물어봐 걔한테. 너 이거 시작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금액 반을 그 스케줄에서 스케줄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안 물어봐. 끝나면은 100 주고 시작하면 반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뭐 가서 붙잡고 나서 뭐 어디 뭐 저번에도 보니까 무슨 웹툰 같은 거 그리면 웹툰을 그리는 작가와 그 뭐 네이버의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물어보는 거야. 뭐 얼마 끝났냐, 뭐 30% 끝났냐. 의미가 없거든. 마감을 안 하면은 올리지 못하는 건데 뭐 그게 99%가 끝나건 뭐 30%가 끝나건 그게 무슨 의미야. 없지. 그러니까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걸 써도 내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뭐 프로젝트 그 발표 정말 예.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세요, 박 교수님. 예.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송 교수님. 그 어, 프로젝트 저도 이제 그 생산 관리 쪽에서 교수를 좀 몇 년 해가지고 이제 네. 같이 있던 교수님 중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막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한번 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걸 좀 배워봐야겠다 했는데 좀 이 세미나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알게 돼가지고 네. 되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 이중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이런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건 정말 뭐 전체 프로젝트 사이즈도 엄청 크고 하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도 이제 딱 데디케이트 돼가지고 딱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네. 이런 걸 다 짜고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인력이 따로 이제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제 예를 들어 연구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건축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진짜 엄청 작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항상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어떤 때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오버헤드가 네. 프로젝트가 너무 작아버리면은 그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좀 의미가 없어지는 일은 없는지 좀 그래가지고 약간 소규모 프로젝트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는 경우에 뭐 네. 조언이라든가 그런 거가 좀 있으면 궁금합니다. 요즘.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이 좀 힘들지. 일단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템플릿이 나오고 본인이 하는 게 이제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조금만 달라지고 진짜 어떤 기간만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뭐 예. 그런 것들만 하나 셋업을 해놓으시면 내가 볼 때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러면 그 MS 프로젝트 그걸 써서 주로 하시는 거세요? 교수님 주로 그걸로 하죠. 주로 그거로. 네. 예. 그리고 뭐 뭐라 그럴까 이 그러니까 매니지 할 만한 사이즈가 또 있고 매니지 그냥 안 해도 되는 또 사이즈도 있잖아요. 너무 네. 작은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냥 뻔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커져서 이제 약간 그런 거 트랙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면 훨씬 유리하죠. 예. 그리고 처음에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면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권유드리는 건 처음에는 그냥 시간만 해봐도 괜찮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좀 코스트나 이런 컴퓨터를 거 다 크게 집어넣지 잡아서. 말고 예. 그냥 시간만 처음에 이렇게 넣어서 뭐 크리티컬 패스가 뭔지만 알아도
예, 아, 이게 뭐, 이게 좀 중요하네. 예.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것만 나눠도 내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처음부터 막 그냥 뭐 코스트 집어넣고 막 리소스 막 또 그렇게 집어넣고 그러면은 예, 하다가 뭐 중간에 되지도 않고 엄두가 안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계획표처럼 돼요. 예, 예, 예. 네.